반갑습니다. 저는 16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클라우드 위에서 전 세계 제조 공장을 하나로 잇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임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바로 AI가 재설계할 우리 제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닐까요? 불안하시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AI라는 파도가 여러분을 덮치는 위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지금 머릿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바로 숙련의 민주화입니다. 과거엔 30년 차 장인의 감이 공장의 경쟁력이었습니다. AI는 그 감을 누구나 쓸 수 있는 데이터로 해방시킵니다. AI는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장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똑똑한 도구입니다. 오늘 저와 딱 3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세 가지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 어디에 AI가 붙어야 하는가? 둘째, 그 변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뒤흔드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 파도 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지도를 손에 쥔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조업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속도감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조업은 왜 지금 AI를 필요로 할까요? 챗 GPT로 지브리 사진 만들기 유행이었습니다. 이런 카톡 프로필 사진 한 번쯤 보셨죠? 하지만 제조업 AI는 이런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닙니다. 제조업에서 AI는 해볼까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쓰면 못 버틴다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AI를 필수라고 부르는지 네 가지 핵심 이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변동성입니다. 예전에는 연간 계획만 잘 세워도 공장이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는 널뛰고 납기는 짧아지고 제조업의 숨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경험과 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제조업에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제조업은 이제 공장 안에서 기계만 잘 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 외주 관리, 물류, 그리고 품질까지 이 모든 요소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이 복잡함을 사람이 다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인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베테랑 김 반장님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젊은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우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장인의 머릿속에만 있던 30년의 노하우를 디지털 데이터로 추출해서 신입사원도 장인처럼 일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숙련의 민주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모두는 품질은 더 좋게, 가격은 더 싸게, 배송은 더 빠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공장 입장에서는 모순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AI는 바로 이 모순을 해결하는 최적화의 마술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수억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단시간에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답을 찾아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가수 지드래곤 씨의 노래에 맞춰 로봇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정교하게 움직이는데요. 참 멋지고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봇계가 왜 공장에 필요할까요? 춤을 잘 춰서? 아닙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엔 너무 뜨겁거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위험한 장소 혹은 사람이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없는
광활한 부지에 이 로봇개들이 투입됩니다. 즉,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24시간 감시 시스템으로서 우리 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아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입니다. 로봇은 눈이 아니라 센서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료도 아끼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진짜 사람은 필요 없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이 완전 자동화를 꿈꾸다 실패를 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 도대체 그 똑똑한 로봇들이 왜 인간을 대신하지 못했을까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미래 공장의 핵심이 로봇팔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걸까요?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은 그 기계가 공장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것, 데이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담긴 미래 공장의 운영체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스마트 팩토리를 자동화 공장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가 아니라 데이터로 운영되는 공장입니다. 공장에 눈과 귀가 생겨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느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진짜 정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은 단순히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화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공장에 눈과 귀가 생겨서 지금 어디서 열이 나는지, 어느 부품이 비명을 지르는지 실시간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또 하나의 오해를 하십니다. 공장이 똑똑해지면 결국 사람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본 진실은 다릅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역할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Human in the Loop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업무 분담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1초 만에 분석해서 1시간 뒤에 고장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 이건 AI가 가장 잘합니다. 잠도 안 자고 24시간 공장을 감시하는 것, 이것도 AI가 잘합니다. 하지만 그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역할입니다. AI는 숫자를 보지만 사람은 현장 분위기를 보고 고객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전략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결국 스마트 팩토리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등에 업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공장 전체를 조망하고 관리 가능하게 하는 증강형 리더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도입은요, 솔루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AI 도입은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AI는 정답을 뚝딱 내주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먹고 자라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운영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이 뭐냐면 AI 한번 해보자 해놓고 마치 설비 도입처럼 견적받고 설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는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계속 돌려야 하고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강형 리더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구는 준비됐습니다. AI라는 강력한 엔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AI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AI는 설비가 아닙니다. AI는 사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I 도입을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 도입은요, 솔루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AI 도입은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AI는 정답을 뚝딱 내주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먹고 자라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이 뭐냐면 AI 한번 해보자 해놓고 마치 설비 도입하는 것처럼 견적받고 설치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는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계속 돌려야 하고 계속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도입한다를 딱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앞으로 누가 AI 얘기하면 저 회사는 도입이 아니라 구매만 하려는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는 AI로 뭘 하려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입니다. 제조업은요,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면 실패합니다. 생산성 올려주세요. 분량 줄여주세요. 이것은 목표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PI를 하나 고릅니다. 가동률, 분량률, 납기 준수율, 에너지 사용량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잡으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은 KPI 하나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KPI를 흔드는 원인 데이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량률이라면 온도, 압력, 속도, 작업자 교대, 원자재 로트, 어떤 데이터가 분량과 관계가 있을지 도메인 지식으로 후보를 먼저 뽑아야 합니다. AI가 이걸 알아서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AI는 IT팀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 품질, 생산, 설비, 구매 모든 팀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현장 오너 1명, 데이터 담당 1명, 이 짝을 두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이 사업의 맥락을 알고 있고 한쪽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IT 전문가여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여기까지 정해지면 AI 도입의 절반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작더라도 빠르게 확실한 개선점을 찾아서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공정, 한 설비, 한 라인, 그리고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모델로 예를 들어 예지 보전이라면 고장 맞춘다, 못 맞춘다가 아니라 경보의 정확도와 현장 대응 시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품질이면 불량 원인 후보를 10개에서 3개로 줄이는 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정답보다 의사결정 속도가 곧 돈이거든요.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 꼭 하나 더 현장 언어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모델 정확도 92%, 이런 말보다 야간 분량이 늘어나는 시간대가 이때고 이 센서 값이 먼저 흔들렸다. 이런 식으로 현장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AI는 한 번만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적용을 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을 표준화하고 라벨링 기준 표준화하고 알람 기준 표준화하고 교육 표준화하면 계속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AI는 한 공정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준비, 적용, 확산, 이 3단계로 AI를 적용해 나갑니다.
우리 공정에서 어디부터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수십억짜리 로봇팔, 최신 설비,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한번 설치하면 바꾸기 어려운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공장은 한번 지으면 끝나는 공장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공장입니다. SDM, 소프트웨어 정의 제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면 마치 새 폰이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소프트웨어만 깔면 차의 성능이 바뀌죠. 공장도 같습니다. 기계를 새로 사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오늘은 자동차 부품 만들고 내일은 가전부품을 만드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하드웨어에 갇혀있던 공장이 소프트웨어로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공장이 유연해지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뀝니다. 바로 마스, 서비스로서의 제조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제 공장은 내 물건만 찍어 파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주문하면 즉시 맞춤형으로 생산해주는 제조 서비스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쓰듯이 제조 역량 자체를 주고받는 시대,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선 제조업의 진짜 미래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을 데이터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SDM은 그 보이는 공장을 소프트웨어로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고 누가 어떻게 최적의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해결사가 바로 AI입니다. 이제 AI가 우리 공장의 뇌가 되어 어떻게 의사결정을 돕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지 보전입니다. 설비에 붙은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장 확률이 올라가는 시점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라인 정지가 곧 납기 지연과 미납 발생으로 천문학적인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리하는 공장은 망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공장들이 살아남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예지 보전을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공기 엔진이라는 기계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엔진 곳곳의 센서로 미세한 징후를 읽어내어서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게 관리해주면서 서비스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합니다. 이것이 AI가 바꾼 제조업의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 중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제조 AI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설계한다는 건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만들면 튼튼하겠지 하고 선을 긋고 면을 만드는, 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소개할 생성형 설계,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AI에게 조건만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AI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품은 100kg의 힘을 견뎌야 하고 전체 무게는 500g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AI는 인간이 평생 걸려도 다 못 그려낼 수천, 수만 가지의 설계안을 단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생성합니다. 오로지 물리적 최저값만을 향해 달려가는 머신입니다. 이게 바로 GM이 생성형 설계로 만든 자동차 시트 브라켓입니다. 기계 부품이라기보다 무슨 외계 생명체 뼈나 유기적인 식물 줄기처럼 생겼습니다. 과거엔 숙련된 설계자들이 8개의 서로 다른 철판 조각을 용접해서 만들던 것을
AI는 단 한 개의 통합된 형태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무게는 40% 줄고 강도는 20%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숙련의 민주화의 정점입니다. 인간 장인의 경험을 넘어선 초최적화의 설계가 AI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손에 쥐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설계도가 나왔다면 이제는 실수 없는 생산도 필요하겠죠. BMW는 엔비디아와 함께 가상세계의 공장을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서 비싼 돈 들여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수억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동선과 공정조합을 추천하면 사람은 그 결과를 보고 현실에 한 번에 적용하면 됩니다. 실패의 리스크가 없는 제조, 이것이 디지털 트윈의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까지 제조 A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조 AI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의사결정의 루프를 과거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공장 안의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 이제 더 큰 전쟁터인 공장 밖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신형 로봇이 대기하고 있는데 만들 재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의 성패는 이제 공장 담장 안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외주 관리, 물류, 통관, 심지어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리스크 관리까지 이 모든 변수를 연결하는 통로를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에 비유하자면 주방장이 아무리 면을 잘 삶아도 양파가 없으면 짜장면 못 만듭니다. 손님은 공급망 이슈라며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공급망의 실패는 곧 고객 경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공장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고객 경험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공급망은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운영의 영역입니다. 이 복잡한 운영을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디지털 공급망은 우리 회사를 지키는 3가지 방어 체계를 만듭니다. 첫째, 가시성, 즉 내 부품이 지금 어느 바다 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눈입니다. 둘째는 예측, 태풍이나 전쟁 같은 문제를 미리 감지하는 안테나입니다. 마지막, 회복 탄력성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 플랜 B를 가동해 납기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AI는 이 3가지 방어막을 구축해서 회사가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게 돕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문제가 터진 뒤에야 전화를 돌리고 뛰어다녔다면 디지털 공급망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반응합니다. AI가 물류 상태를 체크해 1시간 뒤 조리가 막힐 것 같다고 경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먼저 제안합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여전히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AI는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을 넓혀주는 유능한 도구인 거죠. 지금까지 가시성, 예측, 회복 탄력성 이 3가지 방어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여기서 멈춥니다. 좋은 개념이네. 우리도 디지털 전환해야겠네. 하지만 공급망은 개념이 아니라 리스트입니다. 실행 항목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내일 회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항목 6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품 탑10을 명확히 정의하라. 우리 회사 매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부품 10개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많은 기업이 이 질문에 즉답을 못합니다. 다 중요하죠. 아닙니다. 매출 80%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모르면
이 가시성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싱글 소싱 위험 표시. 이 부품은 지금 한 군데에서만 받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부품은 이미 리스크 자산입니다. 공급망 관리의 첫걸음은 위험을 숨기지 않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위험은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보십시오. 리드타임 평균 14일,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10일에서 30일 사이로 흔들리는가, 아니면 14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로 움직이는가. 공급망에서 진짜 위험은 늦음이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AI는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보고 미리 경고합니다. 네 번째, 대체 벤더는 연락 가능한 수준까지만 확보해라. 대체 벤더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연락해서 거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메일 주소만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6개월 내 연락 기록이 있습니까?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은 관계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운송 경로 리스크 매핑. 우리 부품이 지나가는 항구는 어디인가? 어떤 해역을 통과하는가? 전쟁, 파업, 기상 리스크, 지정학적 변수는 이제 공급망의 상수입니다. 물류는 단순 배송이 아니라 정치, 경제 지도 위의 경로입니다. AI는 이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 시 의사결정 권한 명확해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가 10분 안에 결제합니까? 대표입니까? 팀장입니까? 현장 책임자입니까? AI가 경고해도 결정이 늦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급망 위기의 80%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결정이 지연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공급망 방어막의 실체입니다. 가시성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예측은 AI 도입이 아니라 변동성의 폭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회복 탄력성은 시스템이 아니라 결정 구조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급망을 운에 맡기는 영역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영역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공장을 보이게 만들고 AI로 내부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공급망으로 외부 리스크까지 관리했습니다. 공장 안과 밖, 생산과 공급망, 데이터와 판단,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 AI는 제조업을 바꾸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잘 판단하게 하고 덜 소모되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기계가 더 많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확인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제조에 관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AI가 내 자리를 뺐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다르죠.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쥔 여러분은 어제의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이보그, 즉 증강형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의 학위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그때그때 익히는 사회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 즉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이 AI 시대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전 세계가 제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값싼 인건비가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입니다. 기업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주인을 명확히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나라와 기업은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뢰 생태계의 주인공이 된다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은 다시 황금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과거 인더스트리 4.0이 어떻게 자동화할까라는 효율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인더스트리 5.0,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에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을 경쟁자가 아닌 증강 도구로 생각하십시오. AI는 여러분의 자리를 뺏는 로봇이 아니라 여러분을 장인으로 만들어줄 가장 유능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산성만 올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안전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힘을 올릴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분이 바로 미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5년 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같은 산업, 같은 규모의 두 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아직 괜찮아. 사람이 하면 되지. 데이터, 그거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납기 변동에 대응 못하고 베테랑은 다 은퇴했고 신입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공급망 한번 흔들리니 공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두 번째 공장은 다릅니다. 로봇이 많은 공장이 아닙니다. 그 공장은 문제를 기록했고 예외를 데이터화했고 판단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AI는 그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결과 명확합니다. 두 번째 공장은 불황에도 살아남고 위기 속에서도 고객을 확보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판단 구조의 차이입니다. AI는 공장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리더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제 리더는 모든 걸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읽고 결정하고 설계하고 사람과 AI의 역할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한 증강형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숙련과 판단을 확장하는 도구다. 둘째, 미래 경쟁력은 사람과 AI의 협업에 달려있다. 셋째, 제조업의 본질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의 재설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는 일 중 가장 귀찮고 하기 싫은 일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AI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의 미래의 답은 그곳에 있습니다. 해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AI 시대는 모든 사람을 사업가로 만들어줍니다. 50인의 직원, 100인의 직원, 수억 원의 종잣돈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와 추진력만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 딥테크 CEO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반복하면 모두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제조 AX 전문가 임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